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애플 주식 다운그레이드, 아이폰 16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잉 우주 사업 매각 검토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한 애플 주식에 대한 최신 평가와 아이폰 16 관련 이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애플 주식의 평가 하향 조정 및 새로운 아이폰 16과 SE 모델에 대한 우려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애플 주가가 최근 최고치에서 하락세를 보였고 그 원인 중 하나로 아이폰 16의 판매 전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YBNC의 분석가 브랜던 NISPL은 소비자들이 새로 나온 고가의 아이폰 16 대신 더 저렴한 아이폰 SE 모델을 선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9%가 아이폰 16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중 61%는 저렴한 아이폰 SE에도 관심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소비자 동향은 아이폰 SE 모델이 아이폰 16의 판매를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NISPL은 아이폰 SE가 성공하면 단위 판매량은 늘어날 수 있지만 애플의 평균 판매 가격은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NISPL은 애플의 주식 평가를 언더웨이트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를 $200으로 설정했습니다. 애플 주가는 현재 약 $232.19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 분석이 발표된 이후 소폭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애플은 최근 저가형 아이폰 SE 모델을 2025년 초에 출시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이번 모델은 2022년 이후 처음으로 SE 모델이 업그레이드되는 사례로 새로 나올 아이폰 16과 함께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월가에서는 애플 주식에 대한 의견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AI 기능을 최근에 도입했으며 주가는 그동안의 주요 업그레이드 기대감으로 인해 상승했지만 AI 수요가 얼마나 빠르게 증가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이번 주 UBS와 JP모건의 분석가들은 아이폰 판매량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거나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NISPL은 애플 인텔리전스의 수익화 계획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애플 인지도에는 신경을 쓰지만 수익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AI 서비스는 향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실질적인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뱅크 오브 AMR ICAB 오브 A 글로벌 리서치의 분석가 WAMSI 모아는 애플의 AI 기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화의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보면서 애플 주식에 대해 여전히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모아는 애플의 AI 기술이 강화되면 장기적으로 더 많은 고객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애플은 아이폰 16과 SE 모델 출시로 인해 다양한 소비자 선택을 제공하는 반면 고가 모델의 수요가 약화될 가능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애플 인텔리전스와 같은 AI 기능이 수익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 성과가 언제 나타날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전한 보잉의 우주 사업 매각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보잉은 우주 산업에서 중요한 사업을 담당해왔지만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하며 일부 자산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보잉이 왜 우주 사업을 매각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보잉의 우주 관련 주요 프로젝트들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잉은 아폴로 우주선과 새턴 V 로켓을 포함해 우주 탐사에서 큰 업적을 남긴 기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수익 악화와 비용 초과 문제로 인해 신임 CEO 켈리 오트버그가 스타라이너 프로그램과 나사, 국제 우주정거장 관련 사업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보잉의 재정 위기는 다양한 요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항공기 생산 중단, 주요 프로젝트의 지연과 초과 비용, 그리고 노동조합의 파업 등으로 인해 심화되었죠. 이에 오트버그는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보잉의 핵심 상업 및 방위 사업에 집중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잉은 나사의 우주인 수송 캡슐인 스타라이너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나 최근 기술적 결함과 성능 문제로 인해 나사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나사는 스페이스X의 크루드래곤 우주선으로 ISS 임무를 대체했으며 이는 보잉의 우주 사업 전망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스타라이너의 향후 유인 우주 비행이 2025년 이후로 미뤄진 상태라 보잉의 수익성과 신뢰도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국제 우주정거장 ISS 관련 프로그램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나사는 보잉을 ISS의 주요 파트너로 선택했지만 ISS 자체가 2030년에 퇴역될 예정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지할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보잉은 현재 우주 발사체와 군사 및 상업 위성 사업은 유지할 계획이며 주요 우주 발사 로켓인 SLS의 스페이스 론치 시스템도 계속 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SLS는 NASA의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임무를 위한 로켓으로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보잉과 록히드 마틴이 공동 운영하는 유나이티드 론치 얼라이언스 ULA는 미국 국가 안보와 관련된 로켓 발사 임무를 담당하며 벌컨 센타우르라는 신형 로켓의 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우주 자산을 제외한 사업부의 매각을 검토하며 비핵심 자산을 정리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오트버그 CEO는 보잉의 사업 구조를 간소화하고 핵심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5년, 10년 후에 보잉이 더 강력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편 과정에서 보잉은 현재 우주 사업이 장기적인 성장과 안정성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를 판단해 불필요한 자산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는 덜하고 더 잘하는 것이 더 많이 하고 잘하지 못하는 것보다 낫다며 신중한 자산 매각을 통해 사업을 재정비할 것을 밝혔습니다. 보잉은 또한 경쟁사와의 격차 해소에도 주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페이스X는 NASA의 유인 우주 임무 파트너로 보잉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으며 블루 오러전과 같은 기업이 새로운 NASA 프로그램을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보잉은 오랫동안 NASA와 함께 우주 탐사를 이끌어온 상징적인 기업이지만 현재의 재정적 어려움과 경쟁 심화로 인해 우주 사업을 정리할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LS와 위성 사업을 통해 우주 사업의 일부분은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핵심 사업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꾀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보잉이 처한 위기와 우주 사업 매각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보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이 결정이 우주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